지금 이재명의 공선법 대법원 상고심 판결을 놓고 무죄냐 유죄냐, 파기 자판이냐, 파기 환송이냐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 두고 좌파 우파의 논객 플러스 법조인들이 논쟁을 하고 있는데, 자, 일단은 이재명 선거법 1심 1년 징역형에 2년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유죄죠. 그런데 2심 고등법원 우리법연구회 세놈에 의해서 아무런 그 추가 증거 없이, 아무런 또 설명 자료 없이 무죄를 발겨버렸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재명 선거법이 1심, 2심에서 갈려있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헌법 84조를 들먹이고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은 형사소추가 안 된다. 이것도 또 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AI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대법원에서 이런저런 활로를 열어놓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밀란이 일어나지 않게끔 노력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법은 법대로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정치나 권력이나 눈치를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려면 무슨 놈의 법이 필요합니까? 국민들은 권력도 없잖아.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면 무슨 법이 필요하고 대법관이 필요하고 헌법재판소가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쟤들끼리 다 해먹지. 그래서 망한 나라들이 많잖아요. 재벌들이 돈으로 법을 좌지우지하고 정치인들이 권력으로 법을 좌지우지하고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들은 국민들에 비해서 죄를 저질러 놓고도 돈과 권력으로 법을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다 보니까 나라꼬라지가 될 수가 없죠. 법을 무서워하진 않는데. 그래서 지금 대법원의 지금 행태를 보면 형사 신청 연구조가 10명이 있고 헌법 행정법조가 10명이 있어요. 지금 20명이 전원이 투입이 된 겁니다. 자,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데, 과거 그 권순일의 판례, 홍준표 후보의 또 판례, 최근 정읍시장의 판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지만, 이 말 즉슨 파기 자판 또는 무죄가 아닌 파기 환송을 고법으로 내리겠다라는 게 거의 뭐 정설이고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보더라도 파기 자판이나 무죄로 선고를 내려버리면 이렇게 연구관들을 전원 투입해갖고 이런 것들 논쟁할 이유가 없죠. 연구관들끼리 나중에 하면 돼, 자기들끼리. 그런데 시간도 촉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례적인 절차를 밟아왔던 대법원이 이렇게 형사심청연구조 그리고 헌법행정법조 10명, 그래서 20명을 전원을 투입했다는 건 이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고 또 심층적으로 달아볼 필요가 있다. 즉 무죄나 파기 자판이 아닌 파기 환송을 통해서 고법으로 돌리겠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풀어 헤쳐보면 이번 대선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라든지 김문수 장관,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등이 반드시 한동훈이라는 놈이 후보로 나올 수 없게끔 하고 이재명이를 눌러야 된다. 물론 그 내각제 세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를 김앤장 등을 통해서 떡 주무르듯이 지금 돈으로 구워 삶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내각제의 명분을 한 차례 더 공고하게 다질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라는 놈이 당선이 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날릴 때보단 훨씬 수월하다라고 판단해서 명분을 또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놈이 되는 것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자가 6개월이든 1년이든 권력을 잡았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자가 또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른다. 그 짧은 기간 동안. 그만큼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 국민들의 허리는 접혀버리는 사단이 벌어질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파기 자판 또는 무죄가 나왔을 경우, 제가 앞에 세 가지의 지금 쟁점으로 평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첫 번째로 파기 자판. 이거는 이제 뭐 전례가 없었지만 사안이 사안인 만큼 또 대법원에 상고로 올라와 있는 만큼 명확하게 이재명에 대한 죄를 물어야 된다. 그래서 바로 거기서 직결심판, 피선거권 박탈의 의원직 박탈을 통해서
이번 조기 대선에 못 나오게 한다. 이게 우리 쪽이 바라는 거죠. 그리고 무죄, 파기 자판 또는 무죄. 무죄는 또 우리 우파 쪽을 부담스러워 하겠죠. 파기 자판은 좌파 쪽을 부담스러워 할 것이고. 그래서 파기 자판이나 무죄를 선고를 한다면 좌우파 국민들의 밀란을 상당히 우려하는 대법관들의 입장을 비춰봤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파기 자판이나 무죄는 물 건너갔다. 그럼 두 번째,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요거는 그래 유죄긴 유죄야. 이거는 뭐 무죄로 바꿀 수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해서 고법으로 내리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가장 유력합니다. 그렇게 되면 6월 3일 이전에 뭐 주진우 국민의힘당 의원은 자기도 법조인이니까 지금 속도로 봤을 때는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되더라도 선거 전에 또는 5월 12일 후보 등록일 전에 선고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우리 입장에서 고무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요. 고법으로 지금 내려가게 되면 이게 2달 안에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잠시 후에 공판 절차 정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보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한다라는 것은 고법으로 내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을 번 다음에 대선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 만약에 파기 자판이나 무죄를 때릴 것 같으면 그냥 거기서 끝내면 되지. 연구관 전원을 20명을 투입을 왜 합니까? 그만큼 심층적으로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판례들을 고려해서. 그래서 저는 이 박영재 재판관을 갖다 주심 재판관으로 넣었다라는 거. 이 박영재 재판관이 물론 이 백현동 관련 유죄 선고도 확정 판결을 냈던 분이고 뭐 권용준 씨도 맞지만 박영재 주심 재판관이 판결문을 굉장히 잘 쓰고 빠르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분을 주심 재판관으로 넣었다라는 거는 이런저런 그러니까 헌법 84조에 대한 그러니까 재판을 중단할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을 진행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좌우파 국민들에 대한 설득력 있는 판결문을 쓰려고 투입을 시킨 게 아니냐라는 게 지금 현 상황에서 가장 좀 유력하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거는 이재명이 당선을 했을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을 경우에 이재명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 그러면 고법에서 형량을 조정할 수가 있잖아요. 대법원에서는 보통 형량을 조정하진 않거든. 유죄냐 무죄냐만 따지지. 그러면 고법에서 형량을 100만 원 미만으로 80만 원, 90만 원으로 때릴 확률이 많다. 즉 뭐 무죄나 마찬가지지. 하지만 이자의 죄는 지금 5개 재판이 돌아가고 있고 12개의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구관들 20명을 전원을 투입해서 헌법 84조에 대한 것을 풀어서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판결문을 내기 위한 그런 절차를 밟는 게 아니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지금 갑자기 하루 이틀 만에 공판 절차 정지, 그러니까 재판을 정지시키느냐 마느냐 이 얘기가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죠. 이것 또한 이번 조기 대선의 선거 결과를 보고 이재명이가 당선이 되면은 공판을 중단시키겠다. 재판을 중단시키겠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낙선이 된다면 공판을 재개하겠다.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어느 것도 확정된 게 없어요. 근데 명확한 건 파기 자판 또는 무죄라면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파기 자판이나 무죄는 일단은 배제해야 되는 거고 이제 나머지 2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해서 고법으로 돌린다. 또 공판 절차를 정지시키고 6월 3일 대선까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대선 결과를 보고 이재명에 대한 유무죄를 확정을 짓겠다. 이게 지금 중론이에요. 법조계.